4월 29일 수요일 주식시장 기록.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픈 AI 악재를 맞고도 무너지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했습니다. 다우는 0.05% 하락했고 나스닥은 0.9% 하락했고 S&P 500은 0.49%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1.0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6690.90으로 0.75% 상승했고 코스닥도 1220.26으로 0.39% 상승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흔들렸고 오픈 AI 성장성 우려가 나왔고 환율도 1477.6원으로 0.21% 상승했지만 한국 시장은 장 초반 흔들림을 오후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그 뉴스를 전부 악재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전에는 오픈 AI의 사용자 수와 매출 목표 미달 소식이 AI 투자 사이클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흔들렸고 외국인 매도도 강하게 나왔고 코스피도 장중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시장의 해석은 달라졌습니다. 오픈 AI의 문제는 AI 산업 전체가 끝났다는 신호라기보다 특정 기업의 수익화 속도와 비용 부담 문제일 수 있다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전은 삼성전자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은 710억 원 매도, 외국인은 2100억 원 매도, 기관은 3300억 원 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했는데도 지수가 오른 이유는 기관이 받았고 삼성전자가 버텼고 순환매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현대로템, LIG, 서진시스템, LS머티리얼즈, 파두, 리노공업, 비나텍을 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현대차, 대우건설, LS일렉트릭, 삼성전기, 에코프로, 대한광통신, 아주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힌트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 일부를 줄이고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반도체 장세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안에서 하이닉스 단독 질주에서 삼성전자, 장비, 소재, 전력, 2차전지, 방산으로 돈이 퍼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수급도 비슷합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반도체 레버리지,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LIG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고 한미반도체를 사고 현대로템과 LIG를 샀다는 건 오늘 시장이 반도체와 방산이라는 두 축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관은 전력 레버리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솔루션, 채비,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 알지노믹스, 에코프로비엠을 팔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많이 오른 전력과 2차전지 일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가 외국인 순매수에 들어왔다는 점을 보면 2차전지가 완전히 죽었다기보다는 종목별로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나뉘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중요했습니다. 코스닥은 1220.26으로 0.39% 상승했습니다. 수급은 개인 1,500억 원 매수, 외국인 300억 원 매도, 기관 800억 원 매도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도 코스닥이 1220선을 회복했다는 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동시 매수가 붙은 장은 아닙니다. 개인이 받치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가 버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상승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강한 장이라기보다 1200선 위에서 생존력을 확인한 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도 시장의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선도전기, 대원전선, LS에코에너지, 제일일렉트릭, PNC테크는 전력과 전선 흐름입니다. 롯데케미칼은 화학업종 반등의 상징입니다. 비나텍은 수소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흐름과 연결됩니다. YC캠은 반도체 소재 쪽 흐름입니다. KBI메탈은 전선과 금속 흐름입니다. 즉 오늘 신고가는 반도체 하나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력, 전선, 화학, 소재, 에너지 저장, 방산, 반도체 소부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은 오픈 AI 악재를 맞고도 AI 밸류체인 전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수익성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반도체, 전력, 소재, 방산, 2차전지 중에서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은 계속 보겠다. 오늘의 인사이트. 오늘 시장은 좋은 뉴스로 오른 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뉴스가 있었는데도 오른 장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좋은 뉴스로 오르는 장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쁜 뉴스에도 무너지지 않는 장은 시장 체력이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환율은 다시 1477원대로 올라왔고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 우위였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과 FOMC 결과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오늘보다 더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지수가 오르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의 반등을 이어가는지, SK하이닉스가 129만 원대에서 버티는지, 코스닥이 1220선을 지키는지, 전력과 화학이 차익 실현 없이 순환매를 이어가는지, 방산과 2차전지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의 가설, 오늘 시장은 AI 악재를 이긴 것이 아니라 AI 악재를 검증 과제로 넘긴 장입니다. 즉 시장은 아직 AI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AI라는 이름만으로 오르는 장이 아니라 실제 실적, 실제 수주, 실제 투자, 실제 공급 부족이 확인되는 종목만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중심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붙은 AI 밸류체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파두, 민호공업 같은 반도체 흐름이 있고 LS에코에너지, 대원전선, 제일일렉트릭, 비나텍 같은 전력과 에너지 흐름이 있고 현대로템, LIG 같은 방산 흐름이 있고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회복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오늘 한국장은 오픈 AI 악재를 피한 장이 아니라 그 악재를 막고도 삼성전자와 기관 수급으로 다시 일어선 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문장, 강한 시장은 악재가 없는 시장이 아니라 악재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 시황 예측. 이제 목요일 한국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 가설 1. 목요일은 코스피 6700선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는 6690.90으로 마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6700 바로 앞입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느냐보다 6700 근처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요일 장에서 코스피가 6700을 다시 넘고 그 위에서 버티면 시장 심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6700을 넘지 못하고 밀리더라도 6650 위에서 버티면 아직 나쁜 장은 아닙니다. 저는 목요일 코스피가 강하게 폭발하기보다는 6650에서 6720 사이에서 힘을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핵심 가설 2. 삼성전자가 내일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시장의 반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전에는 오픈 AI 악재로 반도체 전체가 흔들렸지만 오후에는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시장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달렸지만 오늘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목요일에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면 코스피는 6700선 안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약해지고 SK하이닉스도 동시에 밀리면 지수는 하루 쉬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일 반도체에서 봐야 할 건 하이닉스의 급등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지속성입니다. 핵심 가설 3. SK하이닉스는 쉬어가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들어왔고 주가도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이건 시장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불안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로템, 화학, 전력 일부가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즉 시장이 하이닉스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내일도 하이닉스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삼성전자와 소부장, 전력, 방산이 버티느냐입니다. 만약 그 흐름이 이어지면 시장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가설 4. 전력과 화학은 내일 차익 실현과 재상승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오늘 신고가 종목에는 전력과 전선 관련주가 많았습니다. 선도전기, 대원전선, LS에코에너지, 제일일렉트릭, PNC테크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롯데케미칼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반도체 외에도 전력, 전선, 화학, 에너지 쪽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력주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는 흐름보다는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나뉘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은 전력주 전체를 보는 것보다 신고가를 다시 유지하는 종목이 있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핵심 가설 5. 코스닥 1220선은 계속 중요한 심리선이다. 오늘 코스닥은 1220.26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1215선에서 다시 올라왔고 오늘 122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수급을 보면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 완전한 강세장이라기보다 개인이 받치고 있는 회복 장세에 가깝습니다. 내일 코스닥이 1220 위에서 버티면 소부장과 바이오,
2차전지 일부에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10 아래로 밀리면 오늘 상승은 단기 반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코스닥은 더 오르느냐보다 1220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4월 30일 목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가장 가능성 높은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는 6650에서 6720 사이에서 등락합니다. 목요일 시장의 기본 흐름은 강한 추가 급등보다는 6700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픈 AI 악재와 미국 반도체주 약세라는 부담을 안고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면서 결국 6690.90으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악재를 못 본 것이 아니라 악재를 보고도 버틴 겁니다. 다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했고 환율도 1477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무작정 7000을 향해 달리는 장이라기보다 삼성전자가 오늘 만든 반전을 하루 더 이어갈 수 있는지, SK하이닉스의 쉬어가는 흐름이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인지, 기관 매수가 다시 지수를 방어하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중심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동안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점은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도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SK하이닉스는 쉬어가거나 약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1220선 지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중 흔들렸지만 결국 1220.2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마감 숫자가 아니라 코스닥이 다시 시장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일부, 2차전지 일부를 중심으로 아직 순환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코스닥은 1220선을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220 위에서 버티면 코스닥은 아직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1220 아래로 내려가도 1210선을 크게 깨지 않는다면 단기 차익 실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섹터는 전력, 화학, 방산, 2차전지가 종목별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인상적인 흐름은 반도체만 강한 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력주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논리가 계속 살아있고, 화학주는 유가 상승과 제품 가격 기대가 붙었고, 방산주는 중동 리스크와 수출 기대가 이어졌고, 2차전지는 삼성 SDI의 적자 축소와 ESS 기대감이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즉 목요일의 기본 시나리오는 지수가 폭발하는 장이 아니라 강한 섹터들이 번갈아 살아나는 장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급등장은 아니어도 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코스피 6700 돌파 자체가 아니라 6700 근처에서 무너지지 않는가입니다. 목요일 시장이 6650 위에서 버티고 삼성전자와 삼성 SDI, 현대로테, 전력주, 화학주가 번갈아 움직이면 시장은 아직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오르고 SK하이닉스도 130만원을 회복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미국 빅테크 실적이 시장의 걱정을 줄여줘야 합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핵심은 오픈 AI의 성장 둔화 우려였습니다. 오픈 AI가 사용자 수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도 때문에 AI 투자가 과연 계속될 수 있느냐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건 오픈 AI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가 AI 투자를 계속 늘릴 것인가입니다. 만약 빅테크 실적에서 AI 설비 투자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오늘의 오픈 AI 악재는 AI 사이클 붕괴가 아니라 일부 기업의 성장 속도 조정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요일 한국장은 다시 반도체와 AI 인프라 중심으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오늘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SK하이닉스도 130만원을 회복하면서 반도체 투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다시 강하게 튀는 것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2만원대를 지키고 SK하이닉스가 130만원 근처를 회복하면 시장은 다시 7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6700 위에 안착하고 코스닥도 1220 위에서 추가 상승하면 목요일은 체감이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상방 시나리오에서는 반도체 본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과 호공정 장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엑시콘, YC, 한미반도체, 파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같은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가 실제 장비 발주와 실적 기대감으로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낙수 효과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수주와 실적으로 확인되는 구간이면 코스닥 소부장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과 방산도 강한 상방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축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 같은 전력주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로템, LIG,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 리스크와 방산 수출 기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목요일에 반도체가 살아나고 전력과 방산이 같이 죽지 않는다면 시장은 한 번 더 강한 순환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중심입니다. 삼성 SDI는 1분기 적자 폭을 줄였고 ESS와 전기차 배터리 회복 기대가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삼성 SDI가 추가 강세를 보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계열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2차 전지도 시장 체감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요일 시장은 코스피 6,700 안착, 코스닥 1,222 유지, 삼성전자 상승 지속, SK하이닉스 130만원 회복, 전력, 방산, 2차 전지 동반 순환매 이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말하게 됩니다. 오픈 AI 약재보다 AI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가 더 크다. 이 경우 7천 기대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미국 빅테크 실적이나 FOMC 해석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환율이 더 오르며 외국인 매도가 다시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보다 주도주 내부의 균열입니다. 오늘 시장은 분명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편안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았고 환율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쉬었습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삼성전자 중심의 반전이 컸고 시장의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른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만약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 AI 투자 속도 둔화 우려가 나오거나 FOMC 이후 금리와 물가 부담이 다시 커지거나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진다면 시장에는 차익 실현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 매도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 우위였습니다. 만약 목요일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판다면 코스피는 6,650 아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밀리는 장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쉬어도 삼성전자가 올라서 시장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삼성전자까지 같이 밀리면 지수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6,650 아래로 내려가 6,620 근처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 구조상 한 번에 무너지는 급락보다는 차익 실현과 순환매가 섞인 흔들림 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1220을 회복했지만 아직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붙은 장은 아닙니다. 개인이 많이 받쳐주는 구조라 대형 바이오나 2차 전지 일부가 흔들리면 1220을 지키지 못하고 1210 아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가캠,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이 약해지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쉬면 코스닥 체감은 지수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전력주와 화학주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주는 AI 인프라라는 큰 논리가 있지만 단기간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력 레버리지,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ETF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전선주 일부는 하루 정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화학주는 오늘 강했지만 유가 상승이 무조건 호재만은 아닙니다. 제품 가격 기대가 붙는 종목은 오를 수 있지만 원가 부담이 커지는 기업은 오히려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롯데케미칼처럼 강한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 사이의 차별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방사는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면 강하지만 이미 오른 종목은 작은 뉴스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LIG가 계속 강하면 시장 체감은 좋지만 목요일 체크포인트. 첫째, 삼성전자가 오늘의 반등을 이어가는가? 둘째, SK하이닉스가 129만 원대에서 무너지지 않는가? 셋째, 코스피가 6,700 위에 안착하는가? 넷째, 코스닥이 1,220선을 지키는가? 다섯째, 환율 1,477원대가 더 위로 튀지 않는가? 여섯째,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가? 일곱째, 전력과 화학신고가 종목들이 하루 더 버티는가? 여덟째, 방산과 삼성 SDI 흐름이 이어지는가? 마무리 정리. 4월 29일 수요일 시장은 오픈 AI 약재로 시작해 삼성전자 반전으로 끝난 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팔았고 환율도 올랐고 미국 기술주도 약했지만 코스피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수가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흔들릴 수 있고 나쁜 종목은 더 빨리 밀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상승을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반등이 진짜 힘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코스피 6,700, 코스닥 1,220, 환율, 외국인 수급 이 5가지를 보면 내일 시장의 방향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AI 랠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구간에서 실적과 수급으로 검증받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한마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벤저민 그레이엄